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은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집을 기준으로 진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이렇게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소 선생님 인사말은 제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캠프를 시작하는데 자료집을 다 읽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안 읽어본 사람 있나요? 혹시 거수 안 읽어본 사람? 저 자료집 오늘 처음 봤습니다. 민서 조금 늦게 도착하지 않았나? 민서 읽어봤어? 읽어봤으면 엄지. 안 읽어봤어, 민서? 그래. 괜찮아. 지금부터 시간이 많으니까. 다 읽어본 걸로 그럼 제가 간주를 하고 성현이는 어디 갔냐? 얼굴이 안 보인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신 있게 저는 이번 캠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좀 갑니다. 저 이번 캠프 가서 이런 거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오고 싶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우리 동환이 엄마 보지 말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봐요. 마이크 열고 동환이 생각한 목적을 얘기해 줘 봐봐. 자신 있게. 괜찮아. 뭐든 상관없어. 뭐 동환이 그럼 저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동환이는 본인이 가고 싶다 그랬어? 엄마가 가라 그랬어?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어, 가고 어. 싶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잖아. 코로나 막 친구들 확진도 나오고 이런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생각하게 된 혹시 그런 뭐 계기나 그런 게 있다면?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영어 근데 잘하던데? 영어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가서 저런 걸 하나 세우면 좋겠다. 가서 영어 표현 새로운 거 10개 배워오기. 어때? 그죠? 네. 동환이 그 마이크 열린 김에 어머니께도 좀 여쭤볼게요. 동환이가 좀 늦게 이렇게 등록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서 막 굉장히 말들도 많고 그러셨을 텐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기로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면 또 맘 먹었을 때 딱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가겠다는 네, 거고요. 거고요. 어쨌든 네, 동환이가 미국 가서 네, 입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눈이 좀 열리고 네, 귀가 좀 네. 열려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정원이 아버님하고 정원이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미러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버님께서 우리 정원이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면 정원이 좀 어떤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경험이고요. 제 네. 생각에는 네네. 그 영어를 본인이 조금 더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 기회가 될 때 네네. 조금이나마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합니다. 네네. 정원이는 뭐 가서 뭘 좀 얻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어. 좀 영어와 친해지고 어. 영어 그냥 친구들 몇 명 사귀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 아주 좋네. 아주 좋은 저거고요. 대신에 조금 더 우리 모두 친구들 모두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친구를 사귄다. 그럼 몇 명 사귈 거냐? 나는 적어도 5명은 꼭 사귀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제일 뒤에 보면 그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 친구들 인스타그램 주소 5개는 내가 꼭 적어서 와서 계속 연락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좀 적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두 분께만 여쭤봤지만 다 같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굉장히 미쳤냐 이 시기에 왜 애를 사지로 내모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예, 아이들하고도 지금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민서는 좀 우울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괜찮아. 내가 웃기게 해줄게, 민서야.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같이 앉아서 나는 너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좀 배워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가서 배우고 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거기 자료집에 보면 친절하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적어서 와서 나중에 비행기에서 우리 재경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경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발 및 도착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출발은 아시다시피 22년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여기 미팅 시간은 오후 3시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걸로 지금 예약을 해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혹시 예약을 해두신 분들은 거의 한 45분 정도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검사 결과가 조금 늦어지거나 한다 그러면 제가 공항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배려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미팅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이번에는 거의 다 공항에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늦거나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 장소는 어디냐면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입니다. 1여객 터미널로 와주셔야 되시고요. 3층에 출국장, 1층은 도착장이고 3층이 출국장이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오주시고 여기 4번 게이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게 그 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 번호세요. 그래서 4번 게이트 안쪽에서 저희가 미팅을 할 겁니다. 혹 예전에 일전에 안에도 이렇게 1, 2, 3, 4, 5, 6으로 크게 이렇게 저기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 안쪽 4번에서 기다리시면서 어디냐고 저한테 역정을 내셨던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 주시고 요 앞쪽이라는 거. 그래서 D 카운터 근처에서 저희가 만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큰 문제 없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도착 일정은 2월 4일이고요. 2월 4일 금요일 날 도착 예정이고요. 도착 시간은 4시 15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한 3시 반 정도 이 정도 여유 있게 도착을 해주시면 만나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자가격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부모님께서 픽업을 와주시고 부모님께서 데리고 대구로 가셔서 격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직접 픽업을 나와 주시면 되십니다. 혹시 출도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 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이 어머니. 없으시다고. 예. 없으신 거랑 있으신 거는 구별을 좀 제가 해야겠습니다. 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영어 캠프가 원활히 잘 진행되려고 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 부모님, 인솔교사, 본사 각자의 역할이 있죠. 우리 성현이가 마이크 열어서 빨간색으로 굵게 밑줄 쳐진 부분만 좀 읽어봐 줄래? 저요? 들립니다. 성현이. 미안해. 네. 루시라고 부를게요. 성현이가.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출국. 모든 그렇죠. 문제는 제일 먼저 인솔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 그렇죠. 항상 예의 바르고 문화인답게 행동. 그렇죠. 아주 감사합니다. 성연이가 있고 성현이가 있어서 제가 잘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혜린이는 한번 가봤고 성현이도 언니가 갔었어요. 근데 인솔 선생님 여기 우리 아리따 오신 인솔 선생님께 본인의 문제 아주 작은 거 뭐 사소한 거 놀다가 팔꿈치가 쪄서 약간 까졌는데 이걸 내가 과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시면 돼요. 특히 뭐 아주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째 막 배는 더부룩해져 오는데 신호가 오는데 안 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우리 여자 선생님한테 그런 거 얘기하기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동아리는 안 부끄럽구나. 그래요. 아 그런 일이 없을 거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다 해결책이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 99%는 현지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국 와서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삐었어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 아프고 저희 마음 아프고 같이 가셨던 인솔 선생님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아주 작은 거라도 꼭 우리 인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여러분들 지금 홈스테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제일 걱정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홈스테이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홈스테이는 과연 어떤 학생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의 바른 학생. 그것만 딱 바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예의 바르게만 행동할 수 있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잘 지내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른 걸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야 예의가 발라지는 건지 고민이 되죠. 혹시 자신 있게 나 영어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성연이 해 봐봐. 혹시 할 말이 있어? 루시? 없어. 그렇죠. 어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어로 예의 바르게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마우면 thank you, 미안하면 sorry,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국에서 4주간 생활하는 동안 제가 얘기한 이 세 단어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다 지금 계시지만 이렇게 자녀분을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멀리 뭐 4주가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게 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결심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에 더해서 우리 같이 가시는 우리 재경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유니베스트를 좀 믿어주시면 정말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막 어린 친구들이 없어서 도착해서 적응 못해서 막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울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동아나? 엄마 안 보고 싶을 것 같지? 괜찮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성현이 루시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 수도 있고요. 눈이 커지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좀 단호하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잠시 연락을 좀 자제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더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저희를 믿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선 선생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훌륭하시고 아이들 다뤄보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의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믿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하면 제가 자고 있는 동안만 아니면 언제든지 빠르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T 자료집과 함께 이 생활 체크리스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거 지키고 있는 친구? 성연이. 다른 친구는 없나요? 다른 친구들은 늦게 받은 민서는 뭐 늦게 받았으니까. 동환이, 정원이, 뭐 재원이, 성현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하기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서 굿모닝 하고 그러면 얘가 왜 이러지? 그죠? 밥 먹고 나서 땡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당황하시고 서로 좀 민망한.
그죠? 부모님께서 Have a good day 하기도 참 애매하시고, 제가 이거 OT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아마 성현이 어머니나 뭐 혜린이는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를 보내드리면 거의 100에 98분은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좀 민망하게 느껴지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예의 바르게 생활하는 게 사실상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일 난감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배가 고파서 내려갔는데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쭈뼛쭈뼛 부엌을 배회하고 있는데 호스트 부모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면서 여러분과 부엌에서 맞닥뜨립니다. 뭐라고 할지 몰라요. 당황합니다. 막 그래서 쭈뼛쭈뼛 뒤로 물러서다가 냉장고에 부딪혀서 멈춰서요. 그러면 또 어색하게 냉장고에 붙어 있겠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아침에 호스트맘, 호스트헤드한테 굿모닝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뭐 굿모닝 하고 did you sleep well?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이제 그 뒤는 못 알아들어서 뿡 뜰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영어 다 잘해요. 제가 인터뷰 다 진행을 해봤지만, 민선 아직 못했구나. 민선은 다음 주에 하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져도 될 정도로 영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 괜찮습니다. 영어 배우러 가는 거지 우리가 뭐 내 영어 이만큼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굿모닝 그 정도 하면 되고, 밥 먹고 자기가 먹은 거 싱크대에 갖다 놓고 땡큐, 뭐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거 하셨나요, 저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뭐 그러지 못하면 그냥 thank you for the meal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고 일어난 침대 정리하고 숙제 잘하고 놀고 항상 감사하고 샤워하고서는 뒷정리 잘하고 배수구 머리카락 정리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저희가 보낸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걸 마음에 가지고 생활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준비물 부분은 여러 번 읽어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준비물은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몇 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가방 사이즈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가야 하나? 이민 가방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민 가방 가져가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즈는 상관이 없고요. 무게만 23kg를 꼭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는 23kg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짐을 2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합산 46kg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상관이 없으시긴 하지만, 왜냐하면 각각 한 명씩 체크인을 하고 짐을 2개를 동시에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투어를 가다 보니까 각계 가방이 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23kg를 맞춰드리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실제로 원활한 걸 위해서는 가방이 분리되고 뭐 이렇게 섞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방은 무조건 23kg를 맞춰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방을 잘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가는 가방 꼭 챙겨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물들, 그렇죠? 선물들을 사게 될 거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가방이 안 다칠 수도 있으세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비닐, 자크 달린 가방 같은 거를 좀 사서 넣어주시면 넘치는 짐은 거기다 넣어서 들고 타면 되거든요. 들고 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제일 어린 학생이 정원이 6학년이에요. 정원이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만 6학년입니다.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통화를 하고선 이 어른인가 이랬네. 예, 아무튼 그래서 짐 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짐은 부모님하고 같이 싸보시고, 본인이 올 때는 직접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짐 싸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다 수화물에 넣으셔야 돼요. 지금 아마 뭐 손소독 그 티슈라든지 뭐 이렇게 손세정제
뿌리는 소독약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액체는 수화물에 실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물에 꼭 챙겨 주셔야 되시고요. 등에 들고 타는 거는 100ml까지만 가능하신데 웬만하면 다 뺏기세요. 100ml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그래서 액체는 꼭 그렇게 안으로 넣어서 보내주셔야 되시고요. 자, 옷을 어떻게 챙겨 가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샌프란시스코 날씨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는 1월이 최고가 14도, 최저가 8도. 그래서 실제 지금 이번 주말에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 지난주가 주 초반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죠. 그 정도 날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작년 이제 2020년 1월에 갔던 친구들인데 이 정도 패딩은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저기 지금 샌프란시스코 제 뒤에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바닷바람이 싹 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패딩은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속으로 겹쳐 입을 수 있게 레이어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 한때 불매 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유니클 땡 거기서 나오는 히트 땡 이런 것들을 안으로 이렇게 좀 입을 수 있게 준비를 내복입니다. 한마디로 내복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실내랑 차나 호스트 집은 따뜻할 거예요. 히터를 굉장히 틀고 하기 때문에 뭐 벽난로를 트시는 집도 있고요. 따뜻하지만 밤에는 문화상 온돌 문화가 아니고 공기를 덮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따뜻하게 뭐 수면 양말, 수면 잠옷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옷은 겉옷이 됐든 속옷이 됐든 일주일 정도 빨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빨래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는 여유 있게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교복이 있지는 않지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냥 맨투맨 같은 거 지금 성현이가 입은 거 같은 거 후드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위에는 입으시면 되시는데 바지가 요즘 이렇게 젊은 학생들 그 운동복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아디다 땡 이런 거, 나이 땡 이런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운동할 때만 입는 거라 학교 갈 때는 입고 등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지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일반 바지. 신발은 뭐 겨울이라 운동화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캘리포니아는 막 눈이 오고 그렇지 않아서 미끄러지고 이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방화나까지는 준비를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세면도구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수건 이런 거는 거기 다 있으세요.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한 2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시고 뭐 샴푸나 로션이나 나만이 쓰고 있는 게 있다. 내 머릿결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 선물 중에는 제일 좀 고민스러우시는 게 선물일 거예요. 저 준비물 중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선물은 호스트 가족 거 하나,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거 하나인데 학년이 따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선생님 거는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친구들 거를 15개에서 20개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진행하면서 선물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가져가셨던 게 뭐 부채, 숟가락 세트, 뭐 하회탈 조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조금 숟가락 젓가락은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를 드려도 이게 뭐지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먹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어떤 분은 홍삼을 가져가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드 진생을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레드 진생이 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먹는 거는 알레르기도 있고 그래서 안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때 좀 곽광을 받았던 게 믹스 커피, 프렌치 카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프렌치 카페니까 프랑스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진짜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풍미가 K 푸드가 굉장히 정말 예전에 지금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가루는 들고 가시는데 조금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 마약과도 이렇게 섞이고 그럴 수 있어서 가루를 저희가 그래서 지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뭘 사라는 거야 이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이런
한복 모양 비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여기랑 아무 일도 관계가 없고요. 커미션 나오는 구조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요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는 이거 박물관에 무슨 기념품 파는 사이트에서 제가 찾은 건데 미국은 컵받침을 쓰는 문화세요. 코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컵받침을 쓰는 문화라서 요런 컵받침 드리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비용 부담도 크게 없으시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자제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자개보석함 굉장히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걸 실제로 준비를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술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전통 와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오셨고 또는 등화류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큰 전통 그 등을 2개를 들고 아이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분실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자, 홈스테이 선생님 선물이 선정이 되시면 학교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2분이 만나셔서 너 무슨 선물 받았니? 너도 이거 받았니? 나도 이거 받았는데 쟤네 뭐 다 이것만 사오나?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왜냐면 고민할 게 많으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똑같은 걸 사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 거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펜이나 뭐 새콤달콤이나 이런 것들 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립밤 이런 것도 좋은데 뭐 크게 여학생들은 좋아하는데 남학생들은 립밤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고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요 아이링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부탁드리는 게 금액이 너무 나가버리면 숫자가 있어서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갔는데 같은 반에 내가 15개를 준비해 왔는데 학생이 25명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 학년에 혼자 배정되는 경우는 진짜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 3명까지 배정을 하고 있지만 혼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주는 개념이라 좀 부족해도 서로 이렇게 돌려서 나눠주고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호스트 가족 선물을 할 때는 제가 좀 부모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는 꼭 감사 카드를 예쁜 걸 하나 하셔서 뭐 어려운 말 적지 마시고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y 뭐 son 또는 daughter 이 정도 써서 같이 넣어주시면 호스트 부모님들이 그거를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선물이나 준비물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리고 있죠? 네. 자료집만 잘 읽어보시면 궁금하시는 게 없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코로나19 관련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출발 1일 전 검사를 받아야 돼서 혹시 지금 그 계획 예약이 안 되신 분이 계신가요? 검사 예약이 없으신가요? 다 되셨나요? 민서는 꼭 좀 미리 받으실 수 있게 어머니 만약에 공항에서 예약이 안 되시면 하루 전날 받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항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병원 가서도 얼마든지 받고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공항에서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나 공항에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는 CPR 검사나 자가격리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은 현재 지금 다 18세 이하라서 없어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근데 이제 가서 액티비티를 할 때 무슨 방문을 해서 백신 패스를 미국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브 앱을 쓰는 친구들은 쿠브 앱으로 해서 저기를 준비를 해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을 저희가 걷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 24에 가면은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부 발급을 해주시면 그렇게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일단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할 거예요.
어딜 가든 착용을 할 거라서 4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매일 갈아 끼겠다 그러시면 30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갈겠다면 그 정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막 100장씩 보내고 이러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여유 있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없을 거고요. 없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확진이 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저희가 필요한 의료 조치는 전부 지원을 할 거고요. 현재는 미국은 확진이 되면 그냥 감기처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중증이 아닌 이상 자택에서 그냥 격리하면서 치료, 우리나라도 지금 자택 치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스트 댁에서 저희가 도움을 봐서 일단 진행일 예정인데 뭐 심각해지거나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돌아오기 전에는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검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신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자가진단 키트도 가지고 가서 매주 정도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그렇게 진행 예정이고요. 자가격리는 현 시점, 지금 OT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10일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1월 6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돌아오는 2월 4일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다른 거 특별한 시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택으로 가시고 다음 날 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음성 나오면 그냥 쭉 10일 계시고 중간에 한번 받고 격리 해제되기 전에 한번 받고 이렇게 3번 검사 받으셔서 음성 나오면 일반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변화되는 내용은 추가로 더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신 분? 재원이 혹시 질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메라가 잘 보이나 손을 흔든 건가요? 질문이 있니, 재원아? 없으면 얼굴을 한번 보여주겠니? 너희 집 천장이 참 깨끗하고 좋구나. 아니야?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용돈은 주당 100불 정도에서 총 400불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넉넉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가서 돈 쓸 일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고요. 선물 사고 본인들 사고 이런 것들에 거의 다 쓰일 예정이어서 400불 정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한데 간혹 그래도 남의 나라 가는데 돈 좀 많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지 하고 막 800불 정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위화감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보내주시고요. 용돈은 여기 나와 있는 10불짜리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관리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다만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가셨는데 그 은행에 10불짜리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불짜리 4장을 줬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용돈은 봉투에 넣어주시고 금액을 정확하게 앞부분에 기록을 해주시고 학생의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거둘 거고요. 공항에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걷지 않고요. 현지에 가서 도착하고 다음 날 우리 인솔 선생님께서 다 걷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용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꺼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돈은 인솔 선생님께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분출을 해주실 거고요. 잔돈이나 이런 거는 돌려드릴 필요 없이 본인이 관리를 하면 되는 구조세요. 그래서 용돈 여러분들 갑자기 막 50만 원 가까이 되는 손이 수중에 들어오면은 막 플렉스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핑을 가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비용이 일단 너무 뭐 한 150불 이상이 넘어간다, 10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제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부모님들께서 오케이 해주시면 다시 가서 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엑스박스를 굉장히 싸게 할인을 했어요. 한 150, 20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 한 500불짜리인데 좀 한 시즌 지난 거라서 저렴하게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일단 스탑을 걸었습니다. 전자기기였기도 했고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었기도 했는데 그렇게 스탑을 거니까 우리 친구가 들어 누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상의 후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잘 수긍해주고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은 저희가 보통 한 1억까지 보장되는 걸 들어서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3억까지 보장되는 내역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치과, 안과만 보정이 안 되세요. 그러나 치과, 안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아픈 데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거니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안경 끼는 친구가 정원이랑 루시, 성현이랑 혜린이 안경 끼고 성현이 안 끼고 재원이는 안경 끼나? 재원이는 어디로 사라졌네요. 재원이 내 말이 들리지? 들리고 있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는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 배정이 완료되면 제가 문자로 다 연락처를 다 보내드릴 건데요. 국제전화 접속번호 누르시고 1번 국가번호 그리고 안내드린 번호를 붙여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전화를 해주시면 통화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같은 경우에 특히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뭐 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적응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전화를 더 해보시고 그래도 연결이 안 되시면 다음날 한번 해주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화를 드릴 수 있게 어레인지를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통화는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 주 1, 2회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매일 전화를 하셔서 1시간씩 통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저희가 볼 때 저희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린 학생, 5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매일 저녁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1시간씩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친구가 호스트 가족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가 잘 적응해서 지내면 나중에 부모님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 놀아야 되니까 바쁘니까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보통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010-1111에서 엄청난 전화번호가 뜨면 스팸인지 알고 저희도 왜 060 번호 전화 오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됐을 경우에 영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수 있잖아요. Hello 이래버리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Lucy's mom from Korea, 땡땡's mom, 땡땡's dad from Korea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도 바로 연결을 해주실 거고요. 심지어 과거에는 아무 말 못하시고 또 이렇게 소리만 나니까 아 하고 바꿔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스마트폰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 거둘 겁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핸드폰이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는 건 저희가 알지만 핸드폰을 가져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듭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랑 전혀 아무 차이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하고 카톡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뭐 우리 동환이가 엄마 나 아침을 못 먹었어 라고까지만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문자를 카톡하고 받으신 엄마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아니 뭐야 왜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지? 막 그때부터 상상이 나. 이상한 집에 우리 유니베스트 그 잘 해준다 그러더니 이상한 데 넣은 거 아니야? 막 밥 굶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이 되시는데 미국이 와이파이가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으세요. 인터넷도 LTE 뭐 5G 얘기하는데 굉장히 느린 곳입니다. 그래서 동환이가 뒤에 엄마 아침을 못 먹어서 나 늦잠 잤거든. 늦잠 잤거든이 안 간 거예요. 연결이 끊어져서.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 오셔서 막 화를 내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랬던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인데 좋게 다 해결이 됐지만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제가 잘 안 돼서 처음 적응을 해야 되는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데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핸드폰 보는 겁니다. 우리 BTS 오빠들 어떻게 지내는지, 웹툰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게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적응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면 학교 생활이 안 되고 학교 생활이 안 되면 캠프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 핸드폰을 뺏어가면 정말 안 됩니다. 있나요? 민서가 애인이라고 적어놨었나? 누가 내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은지라고 있는데, 은지가 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와가지고는 선생님 저 핸드폰 가져가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대학생 오래 됐고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죽고 성현이 궁금한 거. 그 핸드폰 가져가시게 되면은 뭐 홈스테이 가족이나 이런 다른 데 놀러 가서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진.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진은 홈스테이 부모님이 다 찍어 주실 거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찍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위한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 거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괜찮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부모님 통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찍은 것들은 다 나중에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사전 사용, 혜린 잠깐만. 사전 사용 때문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그 다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사전 이렇게 자꾸 막 구글 번역기 하고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바로도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종이 사전을 제공을 학교에서는 해드리고 있고요. 수업할 때는 실제로 그 두꺼운 사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혜린이 뭐 할 얘기 있나요? 그 비행기에서 핸드폰 쓸 수 있죠. 비행기에서 핸드폰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아, 아무 상관없이 비행기 써도 되고요. 거기 요즘은 다 비행기에 그 USB 충전 포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챙겨서 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미국은 110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앞에 돼지코라고 저희가 부르는 요 어댑터를 사서 가셔야 되는데요. 요거 이마트 가면은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으시면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여행용 멀티 아답터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용돈 뭐 전화, 뭐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뭐 얘기를 없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있죠? 혹시 읽어본 친구가 많이 없었구나.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없군요. 쓸 의향이 있는 친구는 있나요? 좋아요, 루시. 그래요. 정원이도 손 든 거지? 이거 든 거지? 든 거라고 이해할게요.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왜 쓰라고 그러냐면, 호스트랑 처음 대면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면하고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여기가 내가 4주간 지내야 되는구나. 막 뭐라고 와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옆에 개는 짖고 막 뛰고 있고 막 패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대부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바로 자거나 그래요. 근데 도착하면 저희가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버티다가 자야 시차 적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나가서 나를 알려야겠죠. 그럴 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요거를 딱 적어가면은 대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난 지금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고 우리 언니는 내가 좀 싫어하고 내 동생은 싸가지 없고 이런 걸 적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적어서 가면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런 거 해. 나는 얘고 얘는 이름이 뭐고 얘는 몇 살이고 이런 거 설명하시면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면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적을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건 예로 아주 잘 된 케이스를 적어드린 거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자기소개서는 메뉴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라고 적고 호스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질문하는 친구가 그럼 김치찌개도 해주시나요? 이런 분들, 이런 학생들 꼭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곰탕을 좋아하는데 해주시나요? 못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학교였는데 미국 부모님인데 김치 사다가 김치 스튜처럼 끓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미국에서 김치 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한국 음식은 거기 적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정성과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행하는 학교 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서 진행된 제가 사진들을 좀 사용을 했는데 보면은 다 표정이 좋죠. 첫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겁니다. 자, 근데 아마 지금 제일 홈스테이가 걱정이실 텐데 혹시 홈스테이 나는 이런 홈스테이 우리 저기 루시 성현이 어머니 뭐 언니도 보내보셨고 그때도 제가 굉장히 잘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홈스테이에 우리 성현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가족 분위기는 워낙에 미국 사람들 좋다고는 들었고요. 일단 네. 그냥 우리 아이를 그쪽 아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그냥 엄마 아빠 같은 가정, 그냥 그죠. 평범한 가정.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서 어머니 얼굴을 안 보여주시지만 목소리만 좀 출연이 가능하실까요? 민서 승현이도 이제 민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저희 프로그램 갔었거든요. 그래서 민서 좀 어떤 호스트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크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서요. 예, 말씀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서는 좀 네. 또래 친구 있는 데로 또래 좀 친구 갔으면 있고.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바라시는 건 없으시고요. 아니 잠이 많아서 잠이 많아서 네, 아침에 좀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 네. 거 좀 케어가 되실까요? 케어가 되는 집 그런 네. 집을 갔으면 좋겠다. 민서는 어떤 홈스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직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네, 아직. 민서 진짜 아직. 잠이 많구나. 네. 야, 너무 일찍 지금도 일어났구나, 그지? 저 계속 엄청 졸립지? 졸려가지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원이 혹시 내 말이 들리니? 재원아? 재원이가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들리는구나. 재원아 얼굴 좀 보여줘. 재원이 아니, 어떤 홈스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거 카메라가 안 돼요. 그래. 그럼 목소리로만 나오자. 어떤 홈스테이 갔으면 좋겠어?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래. 어떤 데 가면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재원이 혹시 어머니도 옆에 계셔? 아니요. 어머니 안 계셔? 그래. 어머니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그런 거 얘기하세요. 음식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 말 많이 시켜주고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은 보통 뭐 또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홈스테이에 진짜 좋은 홈스테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누나들이 갔던 언니들이 갔던 성현이 언니 다현이가 있는데 다현이가 갔던 홈스테이에 성현이가 가서 굉장히 못 지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성현이가 들어갔던데 다현이가 가서 굉장히 못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홈스테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홈스테이로 가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거의 다 뭐 학교 교직원이나 뭐 재학생 가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 오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지 4주간 머물 숙소, 하숙집, 호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디가 되었든 또 예의 바르게 참여하며 어디가 되었든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스트 가족을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다고 너무 막 드러누워 있고 오셨는데 이렇게 누워서 인사하고 그런 거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은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홈스테이 생활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화장실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낯설죠? 화장실 바닥에 뭐가 있나요? 막 카페트가 깔려 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샤워 부스가 있는데 욕조는 또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 물이 바깥으로 막 다 튀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됩니다. 튄 거 수건으로 닦으면 됩니다. 다른 뭐 고민하고 어떡하지 내가 카페트를 적셨어 띵띵띵띵 하고 무릎을 꿇어서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닦으면 돼요. 자, 여기 화장실 보이죠? 따뜻하라고 위에 뭐를 올려놨는데 저기 앉는 부분이 아닌데 아무튼 이건 실제 있는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구글에서 그냥 퍼온 겁니다. 변기를 사용하다가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호스트 부모님한테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돼요. 쏘리 하면 돼요. 뚫어달라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샤워 커튼이 있고요. 샤워 커튼은 잘 닫고 샤워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막 샤워 막 심취해가지고 막 30분씩 뜨거운 물을 쓰면서 내가 이 오늘의 고통을 고난과 역경을 좀 날려버려야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알았죠? 여러분들 화장실 사용은 가능한 한 짧게 우리 집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뒷정리를 잘하고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머리 길어서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막히면 그거 치우고 나와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홈스테이 가면 또 걱정되는 거 하나. 빨래는 어떻게 하지? 미국은 보통 와셔랑 드라이어가 이렇게 드럼형으로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드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빨래를 집집마다 다르세요. 돌아다니면서 걷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 처음에 막 그거를 보통 처음에 도착했을 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째 빨래를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 나 일주일째 빨래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돼서 이제 부모님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못 알아들었던 상황인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수건을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째 닦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닦고 말리고 이렇게 닦고 말리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부모님께 엄마 나 수건 한 장 갖고 일주일째 쓰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부모님들은 이제 격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보면 수건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쓰고선 드라이어 저기 워시에다 넣고서 새 거 가져가면 돼라고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빨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일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때 얘기를 하면 되지만 혹시 저기 호스트맘이 얘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How can I do my laundry라고 가볍게 물어보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인선 선생님께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음식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아침에는 시리얼 먹고요. 토스트 먹고 가볍게들 다 먹습니다. 이제 주말 정도 됐을 때 에그 프라이라든지 뭐 베이컨이라든지 와플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고요. 주중에는 보통 학교 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보통 시리얼 그 정도를 드세요. 그리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도시락도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이런 거세요. 저녁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소할 수 있고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들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 생소한 거를 막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만큼씩 퍼와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에 맞지 않으면 그게 다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일단 가져와서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더 가져와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주신 양을 먹고 배가 고프면 또 다시 가서 더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퍼온 거는 그 코스트코의 냉동식품 코너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트가 코너 돌면 있고 뭐 잠깐 가면 이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세요. 코스트코를 가려고 그러면 한 30분 가면 우리 코스트코에서 진짜 가까이 살아 이거예요. 1시간을 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동을 하시면 운전 조금 했네 정도 되시는 정도로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용량을 한 번에 사와서 저장을 하고 드시는 게 굉장히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냉동 음식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 정서에는 여기서 냉동 피자를 꺼내서 돌려주면 아니 우리 귀한 자식이 가 있는데 냉동 피자를 돌려서 해줬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냉동 치킨이 말이 돼?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레프트오버라고 적어놨는데 미국은 요리를 한번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날 저녁에 드시고 저장을 해두셨다가 나눠서 드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학교에 오더니 선생님 저 어저께 호스트가 먹다 남은 스파게티 싸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먹다 남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 엄마 나 점심으로 먹다 남은 스파게티를 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진짜 먹다 남은 게 아니고 다 해놓은 것 중에 남은 포션을 이렇게 담아서 온 건데 다르고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꼭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음식은 굉장히 짜요. 너무너무 짜요. 그래서 미국 분들 왜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짠 걸 드시고 탄산음료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제가 일례로 어떤 멕시칸계 미국인 분 호스트에 살았을 때 멕시칸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에 너무 짠 거죠. 그래서 새벽에 깨서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펩시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물은 없어서 물은 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이 정수물이 있고 그냥 탭워터라고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세요. 수돗물이 그만큼 깨끗해서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 집은 생수도 있고 탭워터도 있어서 그냥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수돗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병에 든 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거. 그래서 짠 음식이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적응이 되면 우리 친구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홈스테이 과정에서 여기 빨간색을 우리 정원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호스트 패밀리를 비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하시고 우리 아파트 어디 살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호스트 가족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뭐 니네 집은 방이 15개니 니네 집은 뭐 수영장이 있니 너네는 벤츠 타니 우리는 디젤 타던데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홈스테이 물건을 함부로나 만지거나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절대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은 취침 시간이 조금 빨라요. 지금 우리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성현인데 저기 혜린이가 더 많구나. 혜린이가 고1이고 성현이가 중3 제일 많은데 성현이 보통 몇 시에 자? 2시에서 3시. 그렇지. 2시에서 3시. 왜 이렇게 늦게 자? 공부하느라고? 그냥 그지. 놀다가. 그렇죠. 이렇게 늦게 자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미국 가면은 뭐 성현이 정도 또래는 한 10시 넘어서 자고요. 그보다 더 어린 또래는 8시, 9시면 취침을 하세요. 이유인즉슨 일찍 일어납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생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는 제가 한국에서는 2, 3시까지 안 자단 말이죠. 이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스케줄을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호스트랑 뭐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할 때 교육상의 목적으로 직접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거의 없을 텐데 혹시라도 그렇게 내게 되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채워 드릴 거고요. 혹시 사주시거나 이럴 때는 항상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본인의 귀중품, 캐리어나 지갑 등은 본인이 잘 챙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도착하면 캐리어를 오픈하고 막 이렇게 배 갈라가서 쫙 벌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막 사방에 다 뿌려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거 안 됩니다. 캐리어에서 딱 필요한 거 꺼내서 서랍 같은 걸 지정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다 딱 넣어서 딱 닫아놓고 캐리어는 딱 닫은 다음에 딱 치워놔야지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부모님들이 방을 정리를 해주시러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들어왔다고 되게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 정도는 정리를 하고 적어도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호스트 집에서는 방에서는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취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는 거는 식탁 또는 뭐 거실 정도는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방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혹시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홈스테이는 저희가 도착해서 배정이 완료된 후에 정보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유인 즉슨 저희가 지금 이제 호스트 리스트를 받고 매칭을 시작할 건데 저희가 OT 때 굳이 학생들을 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홈스테이 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되게 활발한 걸 좋아하는 친구랑 어떤 집을 배정을 해놨는데 만나서 봤더니 그 친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거나 조용하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친구면 가는 동안에도 배정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완전히 완료된 그 이후에 저희가 호스트 정보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샘플 스케줄인데 요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등하교는 호스트 부모님이 다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버디 친구들이라고 해서 미국 친구가 한 명씩 다 배정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따라서 같이 다니면 되고 친해지고 말 자꾸 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한국 친구들하고 한국말로 떠들고 모여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하지 말아야 될 거 뒤에 나오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거는 못하도록 계속 떼놓으실 거예요. 내가 영어가 좀 안 된다고 내가 좀 편하려고 그렇게 해서 모여 있어서 사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뭐 방과 후 ESL 수업이 있는 날도 있고요. 뭐 액티비티를 하는 날도 있고요. 그냥 집에 오는 날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호스트 가족들하고 일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담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숙제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드리는 워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가족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을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모아놓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해서 우리 재경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잘 마치면 저희가 끝나고 상도 줄 거니까 꼭 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침 시간에 맞춰서 잠에 들게 됩니다. 자, 이거 학교 생활을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진행됐던 학교들인데 여기 보시면 요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질문도 하고 체육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해져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액티비티도 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도 갈 거고요. 뭐 볼링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체험 액티비티들이 진행이 될 건데 액티비티들은 그때그때 변경이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 사진에서 이거 색칠하는 거 봤는데 그거 왜 안 가는 건가요? 거짓말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변경을 하고 맞춰서 대응을 할 거니까 믿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액티비티 때는 우리 재경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좀 이렇게 무서워지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전 때문에 막 액티비티 학교에만 갇혀 있다가 액티비티 나가면 막 이렇게 고삐 부러진 망나니 마냥 막 뛰어가고 와 이런 친구들 많아요. 특히 차 있는데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아주 크게 혼날 겁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어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가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위배된 행동을 할 때는 크게 혼낼 거라는 거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학교 생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없으신가요? 네. 성윤이 질문. 그 학교 친구 사귀어가지고 뭐 따로 약속 잡아서 나가고 이런 거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애매합니다. 이 미국은 약속을 잡아서 나가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게 부모님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성현이가 친구를 제임스를 사귀었어. 그래서 제임스가 성현이 영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제럴드요. 제럴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파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제임스 부모님이 성현이 호스트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그래 내가 몇 시에 내가 그러면은 제럴드 데려가서 내려놓고 몇 시에 픽업할게 또는 내가 같이 그럼 이따가 끝나면 데리고 갈게 이게 어레인지가 되면 오케이. 근데 너희들끼리 그냥 제임스 제럴드 오케이 굿 나가자 이게 안 돼요. 꼭 그렇게 오서리티를 거쳐야 되고 호스트 인솔 선생님한테도 그 상황을 공지를 해야 되고 저희도 알아야 되고 한국 부모님도 알아서 다 오케이 되면은 가능. 그리고 네. 여러분들 하지 말아 아주 좋은 질문 해줘 성인아.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서 들어간 집이랑 동환이 들어간 집이랑 호스트들끼리 친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만나서 야 너도 코리안 보이 데리고 있지 나도 코리안 보이 데리고 있는데 우리 그럼 같이 만나서 놀까? 이거 가능은 한데 둘이 동환이랑 민서가 가서 친해진 거야. 그래서 민서야 우리 같이 만나서 주말에 놀자. 이거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한국 와서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한국 와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끼리 그렇게 따로 만나서 놀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현이처럼 그런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만나는 거는 상의와 허락과 그런 것이 동원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동환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지금 여기랑 비슷한 거죠? 또래 학년에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단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역사나 과학 이런 거 어려운데 수학은 여러분이 아마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세 자릿수 곱하기 하면은 우와 막 이럴 거예요. 거기는 계산기 없으면 수학이 안 돼서 우와 천재 왔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수학 관련해서 저요. 혜린이. 그 수업은 아닌데 그 액티비티 전에 액티비티. 갔던 그랑 똑같아요? 아니. 너는 이제 혜린이는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 않을 거예요. 지역이 달라져서 네. 같은 내용이 아닐 거야. 아, 샌프란시스코 투어 정도 비슷할 수 있고.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영어 캠프 참가 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쫙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10번씩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10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10번씩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루시 우리 성현아 이거 중간에 영어 한번 읽어줄 수 있어? 항상 please excuse me 여기 부분. 항상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하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 영어권에서는 please는 magic word라는 표현을 써요. 마법의 단어다. 거지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예? 그렇다고 막 가서 막 building please 막 이러지 마요. 예, 그런 거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please만 잘 써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땡큐 고마우면 땡큐, 미안하면 쏘리. 여러분들이 가서 뭐 큰 잘못을 저지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쏘리, 진심을 담아서 쏘리 하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에서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혹시 뭐 예의 바르게 하고 떠들지 않고 뭐 앞자리 밀고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짐을 내가 꺼내야겠는데 무거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꺼내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승무원께 부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특히나 우리 저기 성현 루시 같은 좀 이렇게 작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짐을 꺼내다가 놓칠 수가 있어. 그럼 앞사람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꼭 승무원을 통해서 꺼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귀국 조치 사유가 있습니다.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과 연루되었을 시 귀국 조치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서명을 하고 갈 겁니다. 서약을 하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연루된 친구 있나요?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 제가 데려갔던 준우라고 지금 저기 어디 공군사관학교 갔구나. 준우라고 있는데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공항에서 선생님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대 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길래 적어도 나랑 있는 동안은 참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연하고, 지금은 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랬던 친구도 있습니다. 없죠? 예, 없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메일 주소로 다음 주에 이게 서약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출력하셔서 서명하시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받는 걸로 인정을 해드릴 거고요. 꼭 잘 읽어봐 주시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아시게 복장 단정하고 학교 수업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동성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라도 뭐 are you gay라든지 너 do you like gay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인종차별도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을 거거든요. 또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 소식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매일 일정이 있는 매일 올라갈 거고요. 일기는 주말 전에 한번, 주말 후에 한번 이렇게 2번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앱을 깔으셔도 되시고요. 컴퓨터에서 보셔도 되시는데, 요것도 첫날 사진이 올라가면 제가 문자로 링크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시면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입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닉네임은 꼭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뭐 아빠 이 정도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막 가을의 추억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누군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찾는데 좀 애를 먹기 때문에 꼭 맘, 아빠 이 정도로 댓글을 해주시고요. 닉네임을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재경 선생님이 그거 다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찍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앨범 저희가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저는 초상권이 있어요. 내지는 제 머리가 눌렸잖아요. 앞머리가 덜 말렸는데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사진은 무조건 같이 웃으면서,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무슨 나라 정보나 한국 소개나 이런 건들, 그리고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읽어봐 주고, 한국 소개나 영어 표현은 현재 가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활용하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네, 혹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나 혹은 얘기가 안 된 부분 이런 게 궁금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웬만한 부분은 제가 다, 예, 정원이 아버님. 그 학교 네, 정규 수업 들으면서 학교 과제 같은 거 할 때 네.
인터넷이나 뭐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거 그런 현, 기기는 필요 없나요? 과제 같은 거. 현지에서 나온 숙제 할 때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는 현지 그 호스트 가족 걸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마디- 실제로 그 호스트 집에서 왜냐면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패드 뭐 인터넷 다 이렇게 쓰라고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유튜브도 보게 되고 패드로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거를 막 몇 시간씩 보고 있고 자기가 꿈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보고 밤에 안 자고 그거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어떤 친구는 그 집을 뒤져가지고 아주 오래된 아이폰 4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코드를 뚫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뭐 집에 연락한 것도 아니고 게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호스트한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인터넷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걸 뭐 독서할 책이나 뭐 다른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네. 책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은 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뒤에는 사실 걷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게 뭐 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나 아니면 방학에 필요한 내용, 필독서다 그러면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으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슨 일반적인 잡지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반납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기기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예. 돼지코는 왜 돼지코는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뭐 가져가시면 쓸모는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보내실 게 아니시면은 굳이 돼지코는 준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 예전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 그거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그리고 이제 네, 디지털 카메라. 의료기기를 가져갔던 학생들이 있어서 그게 필요한 형태.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는 뭐 이렇게 코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전자제품을 그걸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성현이, 루시. 책에는 장기자랑 장기자랑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기자랑 준비해야 돼요? 장기자랑은 지금 저희가 아직 생각 중에 있어요. 이게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할지 어쩔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신데 장기자랑은 부담 갖지 마세요. 장기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뭐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준비해도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뭐 호스트한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건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뭐 부담이 돼서 준비를 못 하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은 줄넘기 한 친구도 있어요. 나가서 줄넘기 2번 하고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알겠지 성현아? 왜 부담돼 성현이? 아니 그렇진 않고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렇지도 않고? 알겠어. 혹시 또 질문? 민서 어머니. 혹시 그 드라이기를 네. 가져가야 아니요, 드라이기 그쪽에 다 있으세요. 있어요? 드라이기는 전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학생도 혹시 고데기 가져가고 싶은 친구 고데기를 가져가도 되기는 하는데 절대 조심해야 돼요. 고데기 가져갔다고 고데기 깔고 앉아서 화상 입었던 친구가 있어서 전열기구는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보내실 때 고데기나 드라이기는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110 그 돼지코만 있으면 다 사용 가능하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렇게 다 연락드려서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여쭤보실 수 있게 시간을 마련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혹시 이렇게 다 질문 못 하셨더라도 저한테 편하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거나 동환이 얘기해. 동환이. 손톱깎이 같은 것도 가져가야 돼요? 손톱깎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톱깎이는 꼭 수화물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작다고 해서 등에 들고 타면 뺏기십니다. 여러분들 칼, 가위, 학용품 이런 거 등에 들고 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칼, 가위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손톱깎이는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그 지내면서 성현이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이에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 달을 이를 안 닦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인솔 교사가 이를 열어서 막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본인이 닦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안 닦은 게 티가 나면서도 계속 본인은 닦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뭐 저희가 닥달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속옷 잘 갈아입고 옷 잘 갈아입고 꼭 그래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나타났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짐을 안 싸주셨냐 이랬는데 짐을 다 싸주셨는데도 애착 같은 게 있어서 그 옷을 계속 고집을 했던 경우였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성윤이 질문. 루시. 까먹었어? 까먹었네. 미안하다. 혹시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고.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저기 이제 인솔을 해주실 우리 재경 선생님 인사말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재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인솔자 오재경입니다. 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4주간의 기간 동안 어머님, 아버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원격으로 박수를. 참 신기한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현이 이제 질문 생각났구나. 얘기해. 그러면 풀이랑 테이프도 비행기에 타고 가지고 탈 수 없어요? 풀은 안 돼. 풀은 그 수화물에 넣어. 테이프는 괜찮아. 네. 그러면 돼요. 성현이. 그럼 이거 휴대폰은 제출을 하고 뭐 다른 디바이스 기기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지. 유튜브나 게임 말고. 그렇지. 뭐 조금만 어떤 거 얘기해. 구체적으로. 태블릿이나 이런 거 꼭 태블릿 게임이나 안 돼. 유튜브 용도 아니라도 뭐 태블릿도 안 돼. 태블릿도 안 돼. 그래요. 이렇게 아마 지금 당장에 이제 궁금한 게 없으실 수 있는데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짐은 좀 미리미리 이렇게 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싸시다 보면 궁금한 거 생기시고 뭐 부족한 거 생기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아직 그래도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기 전날까지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확진되셔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고 이거는 근데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백신까지 다 맞고 그랬는데도 뚫리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전 좋은 신념이 모이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잘 준비를 해서 민서 어머니 질문. 공항에서 검사를 네. 받았는데 확진이 네. 나오면은 그때는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 탑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어머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처 방법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PCR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 탑승이 안 되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조심하고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든 마스크 잘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출발하기 전까지는 뭐 어차피 지금 거리두기도 강화가 돼서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예. 이거 공항에서 검사하는 거를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네네. 학생 거로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민서가 지금 어머니 만 14세 이상이죠. 지금 예, 그러면은 직접 가입이 되시거든요. 우리 성윤이 어머니가 도와주셔갖고 잘 해결을 해서 만 14세 이상은 직접 가입을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반 저희 꼬박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겁게 잘 주말 보내시고 1월 8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